국민이 주인공인 방송 국쇼! 권력 분산을 하는 것이 결국 큰 정치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특히 정치인들의 기득권, 정당의 그 민주화, 기득권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정당 민주화가 거의 안 됐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 당의 총재까지를 겸하고 인사권을 다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민주화가 안 돼 있어서 지금은 많이 그게 낮은 상황이고요. 그때 제가 정치를 하나도 모르고 들어와서 보니까 정치권은 일반 사회하고 달리 너무 민주화가 안 된 상황이라 야, 이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거죠.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현재의 정치 구조.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지만 김정은과 아베가 속삭이는 것부터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까지 다 일일이 해결해야 되는 게 지금의 권력 구조예요. 그러나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임무와 또 총리와 이 각 국회의 정당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를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당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당대표나 권력자 혼자가 갖고 있던 공천권 그런 것들이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눠져서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정당의 공천권이 행사되는 수준까지 오는 게 바로 정치의 개혁이죠. 그러면 국민들 눈치 보겠죠. 저는 대통령 한 사람으로부터의 권력을 분산해서 결국 국회의원들의 선택까지를 국민에게 드리는. 그래서 권력 분산을 해서 국민에 의해서 이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실제로 이 감시받고 또 이 제어받는, 견제받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 만들면 그게 바로 저는 정치 민주화 그리고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도 그런 면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나친 부의 집중이나 이 편중에 의해서 고통받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민주화 또 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디딤돌은 마련을 해주고 그 위에서 자신들의 노력과 경쟁력에 의해서 삶의 질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국가인 것 같아요. 부상급식 문제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그 이슈가 됐을 뿐이지 사실 아이들의 밥을 먹이는 문제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도 저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학교에서 밥을 먹이냐 안 먹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움하는 거는 조금 낮은 단계의 논쟁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주는 것이 기본선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이 6.25
전쟁 이후에 네. 국가가 폐허가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식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모델을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양상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요. 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성장 잠재력도 갉아먹고 계속 이게 좀 하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국식의 과거 모델이 우리에게 계속 유효한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돌아보게 된 게 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복지면 복지, 성장이면 성장 이 두 마리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거고요. 우리 나름대로의 대한민국형 모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이 우리하고 유사한 게 많은데요. 일단 인구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창의력, 교육을 통해서 굉장한 경쟁력을 얻었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것이 뭐 금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방향성도 비슷하고, 한 나라는 분단을 극복했고 우리는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봤고요. 통일은 해야죠. 통일은 단순히 이념적인 구호가 아니라 너무 아주 오랜 미래의 어떤 그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통일이란 거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실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통일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임팩트들이 있어요. 그 임팩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각 분야의 준비들을 시작을 해야 돼요. 노동의 문제, 조세의 문제, 그리고 양국 간의 격차 해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또 재원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 이후에 각 양쪽의 나라의 이 격차를 미리 줄여놔야 되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는 다각적인 노력, 특히 경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의 철학은 뭐 보수를 근간으로 한 이 중도로의 그 외연 확장, 이게 지금 그 사회적,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 위에서 여기에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 위에서 그것이 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구조로 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지향점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의원들마다 상당한 또 견해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정치 쇄신은 저는 일관되게 하나의 큰 방향이 있어요. 그거는 권력의 분산입니다. 이게 집중된 권력은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은 분산시켜야 되고요.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국회로 분산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하나 점점 세분화되는, 그래서 권력 분산을 하는 것이 결국 큰 정치개혁의 방향입니다. 선거 때 했던 공약을 100%를 다 지키는 건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 시급한 거, 예산이 허용되는 것부터 약속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노력은 잘 하고 있고 할 거라고 봐요. 중요한 건 사실은 그런 그런 공약들을 다 지키려면 사실 세금을 조금 더 걷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다면 꾸어서 할 건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서 할 건지 이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애국심 그리고 깨끗함, 사심이 없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원동력이고요. 그거는 상당 부분 평가받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인사에 있어서 좀 좁다. 그래서 인사를 넓게 또 공정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가 보인 게 사실이에요. 국회의원 특권 금지 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저는 또 얘기해요.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 구조를 바꾸는데 국회의원 특권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시급하게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정치 구조를 바꿀 거냐라는 논의 속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불체포 특권, 기득권 같은 것도 정말 근본적으로 이 논의를 해보되 국회의원들이 쓸데없이 누리는 것들 있는 거 이런 거는 줄여야 되겠죠. 겸직금지는 필요하죠. 겸직금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겸직금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겸직금지 수준을 넓힐 필요가 있고 연금 문제는 지금 과거에 받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한 달만 해도 다 줬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받던 지금 돈이 많든 적든 다 줬어요.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신 분, 또 생활 수준이 어려우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19대에 이제 그런 법을 제정한다면 19대 국회부터는 이제 그거를 없애버리는 게 맞죠. 가장 후회되고 무기력을 갖게 느꼈던 거는 역시 국회에서의 몸싸움. 연례 행위처럼 예산 또는 첨예한 법안이 있으면 대화하는 척 하다가 안 되면 막판에 이제 이 망치 또는 주먹, 힘 이런 걸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보자고 해서 사실 19대 국회에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어요. 18대 말에 통과시킨 국회 선진화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싸움박질할 때가 제일 자괴감을 느꼈죠. 대통령제를 없애는 게 제 목표인데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제를 없애면 가장 빠르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다만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분산시키고 최후에는 대통령의 자리를 없앤다면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중에 미국과 대한민국 외에는 선진국 또는 비슷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법안은 다 의미 있는데, 다 의미 있고요. 이제 준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제가 대표 발의를 계속 했고, 앞으로 이제 발의할 법안이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그래요. 외국인 또는
외국인 또는 뭐 다문화 가정, 그건 이제 조금 그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많은 어린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어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모욕을 많이 당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 약자들을 그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닌데 그런 이유로 자기 선택이 아닌 것에 의해서 된 그러한 이 것들 때문에 그 지나치게 차별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피부색을, 특히 피부색을, 인종이나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추방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외국인 또는 다문화 차별금지법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왜 한나라당에 있느냐. 새누리당이 설득이 되면 대한민국 정치의 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합리적으로. 최대한 그 절박했던 시절에 약속했던 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여야가 할 필요는 있다. 공감합니다.